자연 학습장이기도 하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나무의 생태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차나무 중에는 빛이 별로 없어도 자라는 종자도 있는데 이파리가 작고 두터워져서 이름하여 하늘을 보지 못한 차라고 한다. 30여 분쯤 등산로를 올라가자 산중에 육중한 성문이 나왔다. 혹 특별한 차나무라도 있는 것일까? 바위 계곡 사이로 넓은 광장이 나타났고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었다. 이곳은 바로 무이산 암차의 최고 명품 대용포라는 차나무가 있는 곳이다. 청나라 황제가 이곳의 차나무에서 나온 차를 마시고 지병을 치유했고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붉은 도포를 걸어두었다는 전설의 차나무다. 황제의 생명을 구한 명차를 구경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겐 큰 영광일 것이다. 真正说潍坊的茶它很有底蕴，首先它的文化底蕴，而且呢它的茶很有嚼头，它不像其他茶的虚无外表，那潍坊的茶越喝越好喝，如果你喝进去了那其他茶我觉得没什么意思。那这是我对潍坊的岩茶的感受。如果大家有这样的机会来到潍坊，一定要喝潍坊大红袍。 대용포 차나무 바로 앞에 찻집에 들렀다. 이 집에선 대용포라는 차를 팔고 있었다. 우리 돈 2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었지만 명차의 향이라도 맡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내에서 먹던 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대용포는 6그룹밖에 없어서 그 나무에서 분양받은 모조품이라는 것이다. 所以外表称为是粗枝大叶，也被称为是旗盖的外表。皇帝的身价，菩萨的心肠了。那皇帝的身价就是这6棵树拍出惊人的价位啊！那拉的呢，标准量是3个这么多，20克，20.8千块的人民币。那1斤呢，500多万，全世界最贵的茶。 무이산 대용포가 인기가 좋다 보니 요즘엔 대량 생산을 시작했던 모양이다. 무이산 주변의 야산에는 온통 6그루의 대용포에서 분양된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무이산 사람들은 이제 차나무 때문에 먹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이산 암차가 유명해진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청나라 황제의 지병을 고친 전설은 바로 이곳 천심암에서 시작됐다. 무이산 지역을 방문 중이던 황제가 지병으로 알아누웠고 신하들이 백방으로 약을 찾던 중 우연하게 천신암 승려들이 마시던 차에서 본능을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건강을 회복한 황제는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황제가 입던 붉은 도포를 선물한 것이고 그것이 대용포차의 시작이 된 것이다. 지금도 천심암 스님들은 예전처럼 차를 직접 재배해 만들어 드신다고 한다. 지금도 차를 불로 가열해 건조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오고 있는 모양이다. 방문하기 직전까지 작업을 했던 것인지 여기저기 차 이파리들이 널려 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볼 수가 없었다. 차 만드는 작업을 못 본 것을 아쉬워하자 주지 스님이 우리를 불러 직접 차를 대접해 주었다. 황제의 병을 고쳤던 그 유명한 천심암의 차가 아닌가. 말하자면 원조 대용포 차인 셈이다. 하지만 스님에게 차는 차일 뿐 맛이나 약효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茶跟茶为什么称为异味？它就一种味道，它的目的是一样的，它的方向是一样的，所以称为一味。就是佛家里头讲的禅，禅是什么？禅就让我们的心能够非常的空灵，非常的宁静，非常的自在，非常的安详。我们所以说的佛家里头要通过坐禅来达到。 황제는 차에서 약효를 보았지만
스님들에게 차는 마음을 닦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은 선의 한 방법일 뿐이다. 조용한 사찰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무슨 일일까? 절 한쪽에서 신도가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다. 스님들이 평정심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通俗点解释，就是民间的解释，就是农民解释的。道寺就是到寺庙里面不放鞭炮，就是进完香礼完佛以后不放鞭炮了，菩萨就不知道了，就是菩萨都不知道。放完鞭炮以后呢，菩萨觉得哦你来了，就会保佑你。就等于说到寺不放炮，菩萨不知道这样的意思。 중국의 불교 사찰들도 소원을 빚는 신도들로 늘 붐비고 있다. 한국의 사찰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소원의 내용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사는 것은 똑같아서일까? 귀화불사에 쓰일 기왓장에 빼곡히 적힌 소원의 내용도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닐까. 천심함 입구에 서 있는 비석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차나 한 잔 마시라는 것이다. 바위투성이 무이산 골짜기. 이곳에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는 오래된 마을들이 많다. 마을 전체가 17, 18세기 목조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매촌이다. 외아나무 아래마을로 번역되는 아름다운 이름의 마을. 이곳은 마치 중국 사극 세트장 같이 보였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옛 방식 그대로였다. 나무 수레가 돌아다니고 후무질을 해서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버젓하게 마을의 가재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